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전격 탈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 비주류 중진으로 꼽히는 5선 의원 출신 남경필 지사와 3선의 김용태 의원. 이들의 탈당으로 새누리당 내 비주류와 소신파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비주류의 자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본인들의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정현 대표가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는 일부 중진 의원들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조기 사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한 새누리당. 과연 분당으로 치달을 수 있을지, 소수의 탈당으로 마무리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지연 앵커가 지금 방금 말한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두 사람의 탈당, 이게 선도 탈당이 될지 그냥 탈당이 될지 이제 그 문제인데요. 이분들이 왜 탈당했느냐, 이거는 사실 누구든 다 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떻게 선도 탈당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두 사람 그냥 탈당일까요? 저는 우선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두 사람이 저는 새누리당을 구했다. 우리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해당 행위로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이 얼마나 지탄을 받습니까? 예. 그런데 저렇게 반성하는 사람도 있네. 예. 뭐 이런 오히려 신선한 오히려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는 예. 점에서는 일단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일단 저게 선도 탈당에 물꼬는 텄다. 이후에 탈당을 망설이는 사람에게 탈당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경기도의 또 5선 의원, 수도권의 3선 의원 출신이 선도를 탈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탈당의 명분과 여러 가지 요건은 갖춰졌다. 다만 바로 이어서 내일 모레 다음 주부터 말이죠, 줄줄이 나서서 같이 함께 탈당할 가능성은 일단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친박계가 잘 봐야 될 게, 이후에 선도 탈당이 없다고 해서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이로 본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일단 저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언제든지 명분만 주어진다면, 또다시 더 큰 비리가 대통령 관련된 게 나온다면 선도 탈당은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요, 이 지금 현재 나가겠다는 분들, 고민하고 있다는 분들은 예를 들면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뭐 정병국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예를 들면 지금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안에서 싸우겠다고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근데 유승민 의원도 안에서 남아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친박들이 김무성 전 대표는 좀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 유승민 의원한테는 아주 좀 결이 다르죠. 무겁게 처신을 하시는 분, 뭐 이런 식이 된 뭐 어떻게 보세요? 원래 한풀이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지역 기반이 TK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TK가 지금 대통령한테 실망하고 돌아서고 이런 부분이 많지만, 예.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TK 지역부터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지역 기반까지 TK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자기는 이제 공천 파동이 있을 때도 당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당에 대한 기본적인 애착이 있는데요. 근데 그 야당하고는 조금 다른 게요. 결이 다른 게, 야당은 당명도 되게 많이 바꿔서 그 당명 변천사를 외우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제가요, 참고적으로 2007년 대선 전에 TV 대선 후보 TV 토론 사회를 봤는데 제가 3번을 봤거든요. 3번 하는 동안 당명이 3번 바뀌었어요. 네. 뭐 평세세 뭐 이렇게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이렇게 운을 붙여 외워야 되는. 후보 자신이 자꾸 이름이 헷갈리니까. 네. 근데 새누리당은 당명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조금 어떤 게 있냐면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네. 대기업의 조직원, 회사원 같이 이제 허허벌판이 광야로 나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착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그 저랑 연락이 되는 국회의원들은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체해서 재구성하다시피 당을 개혁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이제 탈당이 가능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탈당을 하는 경우에 사실은 대선 주자급 남경필 지사 말고도 다른 대선 주자급들이 다 같이 나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처음에 나갈 때 원내 교섭단체 수준이 되어야 과거에 이제 김한길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한 것처럼 그 정도는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당내 개혁 세력이 더 많다면 잔존해서 개혁하겠다는 세력이 많다면 뭐 금방 탈당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근데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정현 대표가 오늘 조기 사퇴 가능성도 시사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위기상은 이런 어떤 구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탈당 안 하겠다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는 어쩌면 친박하고 비박하고 여기서 유승민을 카드로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보수 중에 뭐 개혁 보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타협이 돼서 새누리당이 더 이상의 탈당 러시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 명이 선도적으로 나갔긴 나갔지만 아주 큰 주자인 김무성이라든지 유승민이 안 나간 이상은 아직까지는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친박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친박 입장에서도 이정현 대표는 약간의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비박들이 더 이상 안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이게 일종의 이제 질투 전략인데요. 지금 김무성, 유승민 둘 다 대권주자 아닙니까?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내에서. 근데 확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한 사람은 아주 칭찬하고 한 사람은 아주 낮춰버리면 이게 묘하게 갈등 구조가 생기는 그 전형적인 전략인데 그리고 이제 기왕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뭐 깃털 구름처럼 가볍다고 하는 김무성 대표가 좀 너무 가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18대 때인가요? 공천 탈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18대, 탈당하지 않고 19대 다시 계속 또 너무 탈락했었죠. 무겁게 그 예. 묵직하게 있고 국회법 파동 때 어쨌습니까? 좀 깃털처럼 가볍게 말이죠. 좀 홀홀 날았으면 좋겠는데 또 곰처럼 묵직하게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런 점이 문제인데 저렇게 이제 서로 분리해서 전략하는 것이. 근데 어쨌든 그 제가 볼 때에는 이정현 대표가 일단 조기 퇴진 가능성을 시사했으니까 지금 그것도 오늘 했으니까 두 사람의 탈당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후속 그 현상을 초래할지는 진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 보자. 이제 탄핵받은 문제 안 하고 탄핵 도출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 총리니 논쟁을 벌인다든가 하는 건 국민의 퇴진 그런 열기에 잘못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국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총리를 선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 추진 분명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 모두 정의당도 물론 여기 있고요. 이 세 야당들이 전부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당은 총리를 먼저 정하고 탄핵을 가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부터 일단 하고 보자.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아마 상당히 시청자들도 헷갈릴 겁니다. 우리 예. 방송 신문 매일 나오는데 이거 아주 뭐 고차 방식처럼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선탄핵을 하고 가능한 한 촛불 집회하는 시민과 함께 간다. 왜냐? 그럼 황교안 탄핵을 총리가 해야- 대통령 권한 대행에도 상관이 없다. 예, 일단 그죠? 예. 예. 왜냐하면 일단 제1당 아닙니까? 예. 의석수가 제일 많은 제1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끌 수가 있죠. 예. 반면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의석수가 적은 경우는 먼저 책임 총리를 먼저 선발을 해놓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일단 제3지대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분산이 책임 총리 쪽으로 관심과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한사코 먼저 책임을 총리를 먼저 뽑자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지만은 실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나 만약 이 국면이 계속 또다시 한 일주일 됩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또다시 일주일 가면은 계속 야권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말씀드린 이걸 결코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행해야 됩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빨리
책임 총리는 말릴 수 있도록 최소한 야당의 3당의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이 부분은 매일 모여서 어떤 책임 총리를 할 것인지 놓고 하루하루 이 결정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더불어민주당이 총리 인선에 지금 상당히 소극적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 총리한테 관심이 쏠리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탄핵 정국의 핵심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분명히 저도 동의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총리 되고 나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갑자기 개헌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전국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어서 이 탄핵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 국민적 인기가 폭발적으로 고건 총리에게 쏠리기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 이후에 고건 전 총리가 명실상부한 대선, 최고 지지율의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한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갑자기 뜨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세 가지 걱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너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죄송합니다. 역시 뛰어난 평론가신데요, 아유, 우리 별 앵커께서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박지원 위원장하고 상임위원회에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예. 여야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여당 국회의원 입장으로서는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성실하시고 예. 너무 이렇게 그러신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좀 놀란 게 확실히 노회하다. 그러니까 제3지대 자신의 그 당의 그 존재감이나 역할을 대두시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총리가 추천이 돼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국민의 피로감을 더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탄핵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얘기해서 탄핵이 될 거다, 100% 된다, 뭐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전 재판관이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2달 만에도 끝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1월 30일 헌재 소장 그 임기 종료 전에 만료 전에 다 끝날 수도 있단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박지원 위원장이 계속 법사위에 있었죠, 저분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총리 추천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게 물론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동일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예. 복잡한 야권의 셈법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청와대는 자꾸 네. 배짱으로 나가는 거고 공을 자꾸 검찰이 아니라 국회에 던져버린 겁니다. 총론적으로는 탄핵을 했지만 강론으로 들어갈수록 복잡 미묘하고 서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훤히 읽고 있거든요. 청와대는.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모든 공을 그러니까 자꾸 시간 끌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바로 시간 그 끌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말 야당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거는 정당으로서 정치공학적 의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과 같은 지극히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국민이 기댈 곳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또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야당이 놓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죠. 자, 국무회의를 열어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의 심의 의결을 했는데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지금 총리는 저기 페루인가요? 에이펙, 예, 페루에 가 있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원래는 한다고 막 지난주 정도는 하는데 빠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두하 변호사님? 본인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 이제 특검법을 이걸 발의하는 게 이제 의결하는 게 모양새가 그러셨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안 계셔서 말씀 막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의결을 하고 재가를 하셨죠. 오늘 벌써 재가를 해서 이제 내일 공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특검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제의가 될 거고요. 제의가 되면 대통령이 또 공포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그 정말 시간 끌기 이런 거 없이 인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특검 법안이 빨리 발효가 되면 검찰이 수사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특검이 시작되면 바로 다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이 정말 마음을 먹고 진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지금 검찰 조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검찰이 최대한 많은 걸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건 특검을 야당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명. 그런데 임명을 혹시 안 하시진 않겠죠? 근데 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아 그러면 방법이 방법이 계속 없죠. 그거는 지금 도돌이 현재로서는요. 방법이 없죠. 현재 법책에서는 달리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예. 그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지금 예. 법에서는. 아 내가 할게.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아 이거 한대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있고 예. 이렇게 되면.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 오늘은 주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반전의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참석 안 한 게 아주 잘했죠. 참석했더라면 아주 비난실을 당할 뻔했죠. 박원순 시장한테. 네. 그럼요 면전에서 거기다가 또 최순실 특검법을 본인이 조사하기 위해서 본인 법을 두드리는 또 아주 그 곤혹스러운 상황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의도적으로 참석 안 하신 것 같고 시간 문제라면 조만간 그러니까 조만간에 국무회의 주재할 것이다. 국무수련 아하.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질문을 했으니까 재가를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요.